안녕하세요. 한국워킹맘 연구소 이수연 소장입니다. 우리 워킹맘들 일하면서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 특히 가족들의 도움이 굉장히 절대적인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서는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내 든든한 아군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는 총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워킹맘으로 사는 것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두 번째에서는 워킹맘의 스트레스, 5가지 저희가 순위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워킹맘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 조부모 육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조부모 육아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좀 지혜롭고 현명하게 우리 조부모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많은 워킹맘들의 갈등 1순위죠. 그래서 육아 및 가사,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이 좀 더 적극적으로 육아 및 가사에 협조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저희가 전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하고 지혜로운 워킹맘이 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이야기에서 총 5가지로 이렇게 저희가 구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첫 번째로 한번 볼까요? 워킹맘으로 산다는 거. 지금 다들 워킹맘으로 살고 계시잖아요. 자, 이 사진을 보면 어떠신가요? 워킹맘으로 사는 거 어떠세요? 행복하세요? 그러니까 많은 워킹맘들이 행복한 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고 아니면 또 많은 분들은 너무나 지치고 힘들고 뭐 괴로워요. 사실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도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니 하루에도 12번씩 일을 계속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고 사실 갈등하면서 내 자리를 이렇게 힘들게 지킨 결과 우리 이렇게 지금 와 있는 거잖아요. 특히 이제 아이가 아플 때면 더 많이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이 되죠.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아픈 아이를 두고 이렇게 출근하냐, 막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텐데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워킹맘이 되려면 어떤 조건들이 있어야 가능할까요? 워킹맘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2가지 요건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조건들일까요?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일과 아이. 일과 아이를 가져야 사실 우리가 워킹맘이라고 이렇게 칭할 수가 있는데요. 매일매일 우리가 나가서 할 직장이 있고 그리고 매일매일 나를 사랑해주고 나만 바라보는 아이가 있다는 거. 일과 아이가 있다는 게 좀 어떻게 보면 버겁기도 하면서 굉장히 좀 축복인데요. 제 주변을 봐도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일을 못하거나 아이를 낳고 싶어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 엄마가 되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어떻게 보면 일과 아이 이 모든 걸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힘들고 지치고 이럴 수 있지만 현재 내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다는 게 뭘까요? 바로 일과 육아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나의 수고스러움과 가치는 내 스스로 좀 인정해주고 스스로에 대한 내 워킹맘이라는 거에서 조금은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여성 단체에서 기혼 여성 7만 명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잘한 게 뭐야? 라고 물어봤는데요. 자, 어떤 대답이 나왔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너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잘한 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혹시 누군가는 이러시겠죠. 저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한 게 가장 잘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현재 나의 직장에 들어온 게 저는 가장 잘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분도 분명히 계시겠죠. 또 어떤 분은 저는 내 아이의 엄마가 된 게 너무너무 잘했어요. 아마 이런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이 나왔을까요? 아마 여러분과 거의 비슷한 대답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기혼 여성 7만 명이 나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잘한 게 바로 엄마가 됐다는 게 가장 좋아요, 잘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엄마가 된 게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하시죠? 우리 감사하고 잘하고 그런 거 맞는데 근데 왜 이렇게 엄마로서 사는 게 힘이 들까요? 여러분 괜찮으신가요?
네. 우리가 만약에 아침 출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도와줄 사람이 있다면 사실 괜찮아요. 그쵸? 조금 여유롭게 출근할 수 있는데 내가 만약에 내 아이를 준비시켜서 나 출근해서 애 어린이집 보내고 내가 출근한다고 생각을 하면 거의 아침은 거의 뭐 전쟁터죠. 그쵸? 거의 1분이 1시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때 내가 조금의 마음의 여유가 있다면 웃으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아이에게도 웃어줄 수 있고 아이가 좀 늦게 해도 기다려줄 수 있는 여유가 있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아이한테 아 그랬구나 네가 지금 이렇게 하고 싶구나 이게 됩니까? 절대 안 되잖아요. 아이한테 막 화가 나잖아요. 너는 왜 이렇게 했어? 엄마 빨리 하라고 했잖아! 소리 지르고 화내고 그쵸? 그러면서 또 후회하고 내일부터 다시 그러지 말아야지 했다가 또 퇴근 시간 되면 또 반복이 되고 그러면서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또 고민하고 아마 여러분뿐만 아니라 많은 워킹맘의 삶이 그럴 겁니다. 저도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으로서 사실 제 삶도 똑같습니다. 매일매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화를 냈고 어제 내가 5번 화를 냈고 오늘 4번 화를 냈고 만약에 내가 내일 3번 화를 낼 수 있으면 우리 좋은 엄마예요. 그쵸? 우리 맨날 나쁜 엄마야. 아이한테 화내고 돌아서면서 나 나쁜 엄마야. 난 엄마도 아니야. 막 이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엄마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어떻게 잘해요? 우리 아이들이 넘어지고 깨지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통해서 성장을 하듯이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진짜 엄마가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멋진 내가 되고자 이런 많은 갈등과 고민들 잘 이겨내고 있는 내 자신을 위해서 크게 박수 한번 보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볼까요? 네. 그래서 좀 더 내가 엄마로서 잘하고 있다고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스트레스를 갖고 계세요? 제가 많은 워킹맘들을 만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사실 그 스트레스는 거의 순위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1위부터 5위까지 저희가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5위는 어떤 스트레스가 나왔을까요?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5위는 뭘까요? 5위는 바로 돈입니다. 돈. 우리 거의 생계형이시죠? 뭐 어떤 분은 간혹 저는 뭐 자아실현을 위해서 일해요. 뭐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제가 만나본 그리고 경험해본 많은 워킹맘들은 거의 생계형이십니다. 저 역시 생계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한 달 벌어야 죽어라고 벌어야 아파트 대출금 갚고 카드값 내고 또 아이 학원비에 여러 가지 막 기타 비용들 다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매일매일 힘들어요. 특히 많은 가게의 이 소득의 지출을 보면 1순위가 누구에게 많이 가요? 그쵸. 바로 아이의 교육비에 굉장히 많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때요? 여러분, 지금 아이에 대한 교육비 많이 이렇게 지출하고 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올인한 이 많은 걸 투자한 이 아이가 나중에 여러분들 부양해 줄까요? 여러분 노후 이 아이들이 책임질까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지금은 이 아이의 학원비를 위해서 좋은 과외 선생 붙이기 위해서 많은 이 교육비를 투자를 하지만 나중에 이 아이한테 정말 좋은 부모예요 라는 소리 들으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아이 학원비 하나 더 보내고 아이 좋은 대학 보내고 이게 물론 부모로서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정말 훗날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정말 좋은 부모예요 라는 소리 들으려면 나중에 우리 아이의 미래, 짐이 되지 않는 부모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러려면 나중에 우리가 아이의 미래에 짐이 되지 않은 부모가 되려면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혹시 노후에 대한 준비하고 계시나요? 요즘 100세 시대란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그러니까 지금 100세 시대 아마 저희 세대에는 120세대, 120살까지 살지 않을까. 지금 이제 110세 보장보험도 나왔잖아요. 점점 우리가 살아갈 날수는 많아지지만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날은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그럼 나중에 내 아이가 점점 크고 교육비도 굉장히 많이 드는데 그때 여러분들 만약에 일을 할 수 없는 나뿐만 아니라 남편까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서야 아이야 미안하다 나 더 이상 못하겠다 이렇게 또 우리 말씀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비용을 벌고 또 그만큼 또 지출을 하고 계시지만 일정 부분만큼은 내 노후에 반드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이에 대한 교육비 필요하죠. 근데 저는 약간 가계 지출 순위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많은 집들을 보면 아이 교육비, 그리고 남편에 대한 비용, 나 자신. 그러니까 쓰고 남거나 아니면 어쩌다 한번 나 자신에게 투자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아까워 사실 못하는 분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 빨리 지치잖아요. 한 달 출발하고 이랬는데 남은 거 없고 나는 내가 원하는 거 사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면 늘 불안하고 불행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좀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순위가 누가 돼야 될까요? 바로 내 자신. 나한테 내 미래, 내 건강, 내 자신을 위해서 일단 먼저 우선순위로 지출을 하시고 두 번째 남편. 우리 남편들도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나이가 점점 빨라진 거 아세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53세라고 이렇게 우리가 공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기업 현장에 가보면 40대 중후반부터 이제 집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남편의 이 명태, 이 은퇴의 시기를 좀 더 늘리기 위해서는 내 남편의 미래에 대해서 반드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나, 남편, 그리고 아이. 제가 많은 분들 이렇게 상담하고 만나본 결과요. 이 아이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이 미래를 위해서 뭐 쪽집게 과외 선생, 좋은 학원 이렇게 보내는 것보다 엄마가 자신의 미래, 아빠가 자신의 꿈을 가지고 설계하고 도전하고 뭔가를 이뤄가는 이 모습을 보고 아이가 굉장히 잘 자라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뭔가 이뤄놓은 거 없고 미래에 대한 불안하고 돈도 없고 막 이런 상황들이 계속 지금 반복이 되시겠지만 약간 좀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내 미래에 대해서 꿈도 생각해 보시고 내 남편에 대한 꿈도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아이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내 아이 학원 하나 더 보내는 것보다 내 뒷모습을 어떤 뒷모습으로 남겨줄 것인가. 그거에 대한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당연히 노후 준비에는 뭐 연금이나 저축은 너무 기본으로 들어갈 거고요. 이거에 대한 대비 플러스 요즘 평생 직장의 개념은 사라졌잖아요. 평생 직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모습을 내 아이에게 선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장 크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자, 그러면 4위는 뭘까요? 4위? 자, 시댁 및 가족.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건데요. 요즘은 아이를 맡길 곳이 많지 않다 보니까 친정 부모님이나 이제 시댁 쪽에 이제 많이 맡기십니다. 이제 조부모 육아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워킹맘들이 시댁 및 가족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3위는 뭘까요? 스트레스 3위. 두두. 자, 3위는 바로 직장 내 업무 및 인과관계.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도 있는데 왜 우리 그런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내가 일 많은 건 참아도 사람 때문에 힘든 건 못 참아. 막 그런 이야기 많이 말씀들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디를 가나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 사람 어디나 꼭 있다는 거. 아마 여러분들이 와, 나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못 살아. 너무 힘들어. 직장 옮겨야지. 아니면 부서를 바꿔야지. 팀을 바꿔야지. 그렇게 바꾸잖아요. 거기 가면 또 누가 있을까? 나를 괴롭힌 사람보다 조금 덜하지만 그런 사람이 여러 명이 있거나 아니면 전에 그 사람보다 강도가 훨씬 더 센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일정량의 사람만큼 원래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한 누군가로 인해 내 인생이 너무 좌지우지 되게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그 사람으로 인해 내가 팀을 바꾸고 그 사람으로 인해 내가 휴직하고 근데 그 사람은 몰라요. 본인 때문에 그렇게 내가 좌지우지 되는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진짜 그런 사람들 많이 상대했는데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되게 고마운 존재인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요? 내 마음에 뭘 키워줘요? 그렇죠. 내 마음에 내공 그리고 인내심. 그러니까 정말 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그런 직장 동료가 됐든 부하 직원이 됐든 상사가 됐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내가
상대하잖아요. 많이 상대하다 보면 내 마음에 내공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 마음의 크기가 굉장히 커지고 단단해지는데요. 어차피 우리는 끝까지 버틸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그래, 네 인생이 불쌍하다. 그렇게 살아라.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지지 않을 거야. 그래서 그들과 이렇게 실제 부딪혀서 정말 돌팔구를 찾아서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나 그런 사람들은 다 있다. 그들로 인해 내 인생이 좌지우지 되게 바라라. 그것만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위는 뭘까요? 2위. 아마 많은 분들이 하나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뭘까요? 누구? 남편이죠, 남편. 자, 많은 분들 제가 워킹맘들 이제 상담하거나 교육할 때 항상 여쭤봅니다. 뭐 어떤 게 가장 스트레스에 누가 이렇게 힘들게 해요? 1순위가 누굴까요? 많은 분들이 남편. 뭘로 인한 갈등일까요? 육아 및 가사의 이 가사 분담 때문에 많이 다투세요. 여러분 가정은 어떠신가요? 잘 가사 분담하고 계시나요? 행복하신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좀 더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망의 워킹맘 스트레스 1위 뭘까요? 바로 자녀 육아 및 교육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실 겁니다. 어때요? 우리 사실 이 교육 문제 때문에 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고민도 또 같이 하게 되시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를 키우다 보면 늘 그런 것 같아요. 갑자기 내 아이가 딴 애보다 키가 작거나 아니면 좀 발달이 느리거나 아니면 뭐 어디 적응을 뭐 못한 거나 아니면 뭐 공부를 못하거나 이런 안 좋은 상황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럴 때 되면 왠지 그 화살들을 다 나한테 쏴야 될 것 같아요. 엄마가 부족해서 아니면 엄마가 옆에 있지 못해서 나 때문에 이 아이가 이런가? 나 때문에 이 아이가 공부를 못한가? 나 때문에 이 아이가 친구를 못 사귀니까? 나 때문에 이 아이가 좀 느린 건 아닌가? 그러니까 모든 화살을 다 나한테 쏘는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는 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를 키우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계속 아이한테 미안함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아이한테 평소 말투도 늘 미안해.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엄마가 이렇게 해서 미안해. 미안해. 우리 아이한테 늘 미안해란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도 알아요. 엄마가 나한테 미안해 하는구나. 그럼 나는 이걸 어떻게 내가 이걸 이용하지? 애들 사실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 일에 대해서 좀 더 당당하고 내가 워킹맘이라는 걸 좀 자부심이 있잖아요. 그럼 미안해 대신에 어떻게 할까요? 고마워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됩니다.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이게 아니라 엄마 늦게까지 기다려줘서 고마워. 미안해하고 고마워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잘못되고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었을 거예요. 내가 집에 있다고 그런 상황들이 안 생길까요? 내가 집에 있으면 이 아이 키가 확 큰가요? 갑자기 얘가 공부를 확 잘한가요? 물론 가능성은 조금씩은 있겠지만 내가 일을 한다고 해서 이 아이가 잘못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내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아이한테 미안해가 아니라 고마워라고 말할 수 있도록 내 일에 좀 자신감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아이는 부모의 믿음대로 큰다. 여러분은 여러분 아이에 대해서 얼마나 믿고 계신가요? 내가 일을 하지만 내가 지금 당장 옆에 있어주지 않지만 내 아이는 잘 자랄 거야. 내 아이는 씩씩하게 잘 해낼 수 있어. 이런 믿음들 갖고 계신가요?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내 아이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아이 거기에 상응되도록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에게 물론 미안함이 있죠. 안쓰럽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아이에게 미안함보다는 너무 죄책감을 갖기보다는 그 화살을 나에게 쏘아내기 전에 좀 더 내 일에 자신감을 갖고 사실 내가 일을 하는 게 뭐 나 혼자 잘 살기 위해서 아이에게 미안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안함보다는 앞으로는 이 시간 이후부터는 미안해가 아니라 뭐라고요? 고마워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뒤에서 좀 말씀드리려고 했던 제가 한 가지 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좋은데 시간 관계에서 아까 이제 앞에서 말씀드리기로 했던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이런 교육을 하다 보면요. 워킹맘들 거의 이제 한 기업에 저희가 찾아갔을 때 3분의 2 이상은
조부모 육아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떻게 아이를 키우고 계시나요? 그러다 보니 조부모 육아에 대한 갈등,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조부모와 잘 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지혜롭고 현명하게 조부모 육아를 할 수 있을까?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 워킹맘 연구소에는 이제 통코수다라는 자담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저희가 이제 손주 보는 할머니들 대상으로 이제 이 자담회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 적이 있는데요. 보통 이 통코수다 프로그램이 2시간이면 보통 끝이 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식사를 하러 가는데요. 이 할머니 통코수다 할 때는 4시간이 돼도 끝나지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시간이 지연이 됐을까? 그분들이 사실 우느라고 말씀을 못 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식사도 뭐 짜장면 뭐 불러서 저기 먹으면서 하긴 했는데 막 진짜 우시더라고요. 왜 우리 막 눈물 젖은 짜장면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실제 저는 정말 눈물 젖은 짜장면을 봤습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할머니한테 특히 이제 조부모 육아를 하고 계신 분들은 또 그에 의한 또 스트레스와 갈등도 분명히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못지않게 그들도 그만큼 또 스트레스를 갖고 계시거나 어쩌면 그 이상 스트레스를 갖고 있다. 그들도 힘들다. 라는 걸 먼저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시간 동안 그분들이 막 울면서 그동안 고충과 막 이렇게 쌓였던 거를 토로하셨는데요. 마지막에는 뭐라고 하셨을까? 사실 저희 스태프들 다 울었는데요. 네, 저 이거 힘들어. 내 이렇게 했더니 막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시더니 마지막에는 그래도 누구누구야 사랑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되게 막 코코시 찡해서 많이 울고 이랬는데 사실 그분들은 아무리 여러분에게 서운한 거 있어도 옆에 친구분한테도 말씀 못하는 거 아세요? 왜 그럴까요? 내 자식이 힘들까 봐 사실 잘 못해요. 그래서 그때도 한참 말문을 안 열고 계시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툭 터져 나오니까 그렇게 4시간 동안 막 울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조부모 육아를 저희가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사실 충돌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우리 조부모들은 뭘로 아이를 키우실까요? 바로 경험과 감으로 아이를 키우시죠. 반면에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떻게 아이를 키울까요? 뭘로 키워요? 책과 또 이런 엄마들 커뮤니티, 그리고 옆집 엄마 이야기. 사실 우리는 이런 걸로 아이를 키우잖아요. 당연히 충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어차피 내 손으로 아이를 키울 거 아니면 일정 부분은 포기할 건 좀 포기를 하셔야 됩니다. 단, 포기할 수 없는 육아 원칙들이 있습니다. 나는 다른 거 다 양보해도 이것만은 안 돼. 이런 육아 원칙들을 몇 가지 정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대신에 이 육아 원칙들을 정하실 때 모두가 합의가 돼야 됩니다. 나 혼자 알고 있는 육아 원칙이 아니라 남편만 알고 있는 육아 원칙이 아니라 남편, 나, 그리고 조부모, 아이까지 모두가 합의된 그런 육아 원칙 몇 가지만 빼고 나머지는 다 그렇게 유임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육아 원칙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될까요? 어떤 사안일 때 할머니는 된다고 그러는데 할아버지는 안 된다고 그러고 아빠는 된다고 하는데 엄마는 안 된다고 엄마는 된다고 하는데 할머니는 안 된다고 이렇게 계속 육아관이 바뀌다 보면 아이가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밥 먹을 때 TV는 안 돼. 자기 전에 초콜릿은 안 돼. 그러니까 나는 정말 포기할 수 없는 육아 원칙들 몇 가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합의된 이 육아 원칙들을 만드셔서 나머지는 오죽 잘 키우시겠습니까? 그 나머지는 이렇게 위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할머니 육아 하신 분들, 그러니까 이제 조부모 육아를 하신 분들 제가 많이 뵈면 가끔 이렇게 지나가다 봐도 이렇게 눈물이 나올 때가 있어요. 왜냐면 다 건강들이 별로 안 좋으세요. 사실 저희가 주말이나 이렇게 좀 시간이 있을 때 아이 하루 종일 돌보다 보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그들은 더 체력적 소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조부모 육아를 하신 분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면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체력적으로. 그리고 건강도 거의 50대 이상 되면 관절염, 허리 디스크 기본적으로 다 갖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안 좋은 상태에서 아이 덜 보는 거 우리 되게 녹록지 않은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가급적 그분들의 건강, 좀 건강검진 해드리는 거, 영양제 사드리는 거, 이런 좀 건강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워킹맘들 항상 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나에겐 뭐 친구와 휴식이 필요해. 나에게 나만의 시간이 필요해. 뭐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하는데요. 그들에게도 아이를 돌보는 그들도 우리 조부모들도 친구와 휴식이 필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만약에 평일에 어쩔 수가 없어. 왜 그럴 때 있잖아요. 뭐 야근도 많고 회식도 많고 이러면 어쩔 수 없겠죠. 근데 그런 경우에라고 하더라도 주말에는 반드시 내 아이는 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일도 될 수 있으면 그들에게 휴식을 좀 주고 나도 아이와 함께 하면서 애착관계 좀 형성하고 좀 그런 시간을 많이 늘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난 나만의 시간이 필요하니까 주말에 뭐 엄마 아이 좀 봐주세요. 나 영화 보고 올게요.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하죠. 근데 가급적 아이는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늘리고 아이는 내가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도요. 내가 함께 있는 만큼 아는 만큼 보입니다. 그래서 아이와 더 애착관계를 더 많이 늘리고 싶다.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의도적으로 그런 시간을 많이 만드시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조부모 육아를 하신 분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주변에도 많은 분들을 보면 조부모 육아에 의존했다가 갑자기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한다거나 아니면 배우자의 돌봄이 필요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대안이 없으면 사실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놓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기 전에 미리미리 조부모 육아를 하고 있다고 계속 전적으로 너무 의존하기보다는 만약에 이들이 안 계셨을 때 그 대안이 뭘까? 뭐 베이비시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뭐 아이 돌보미 서비스라든가 또 주변 가까이 사는 엄마들이 또 그렇게 아이를 돌보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평소에 좀 관심 있게 눈여겨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 되게 좋다. 하지만 가급적 그들에게 친구와 휴식을 선물해라. 그리고 건강을 보살펴라.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대안을 좀 마련해라. 이런 것들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남편이네요, 남편. 많은 분들 고민과 갈등, 1순위. 1순위까지는 안 되더라도 많은 분들의 분노, 또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의 남편분들? 함께 하시나요? 당연히 함께 하셔야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참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 늘 우리한테 억울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똑같이 일하는데 왜 아이가 아프면 내가 조퇴하고 애를 병원에 데려가야 되는지, 왜 똑같이 일을 하는데 나는 회식 한번 가려면 큰 눈치를 봐야 되는데 남편은 매일 회식에 참가하는지, 왜 똑같이 일을 하는데 집안일은 나 혼자 해야 되는지, 막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은 억울함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분노도 많고 갈등도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저희 연구소에서 오랫동안 아버지 학교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빠들, 자녀 연령대별로 많은 아빠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그 아빠들을 만나보면 실질적으로 아내를 도와야지, 함께 해야지 이런 생각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 욕구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지 않을까요? 왜 소극적으로 대할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남편들이 육아 및 가사에 협조하지 않은 이유. 한번 볼까요? 자, 한꺼번에 다 나와버렸네요. 자, 일단 첫 번째 이유는 방법을 모릅니다. 딱 보면 모르니? 우리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몰라요. 그들은 진짜 모릅니다. 안 보여? 우리 이야기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안 보여요. 그들은 안 보여. 왜? 그들은 한 번도 본 적도 배운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몰라요. 그래서 안 보인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남편들은요, 기본적으로 머리가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몰라요. 남편분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자기야, 나 좀 도와줘. 뭘? 어떻게? 퀘스천 마크입니다. 자기야, 은비랑 좀 놀아줘. 뭘? 어떻게? 정말 그래서 움직이지 않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남자는 머리로 움직여야 머리가 이해돼야 몸으로 움직인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자기야, 도와줘.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야, 구체적인 언어로. 자기야,
거실 청소기 좀 돌려줘.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셔야 되고요. 자기야, 은비랑 놀아줘. 남자는 진짜 놀고 싶어. 근데 방법을 몰라. 내가 아이랑 놀려고 하면 애가 막 도망가. 울어. 남자들 되게 당황스럽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예 안겨준 지 1분 만에 다시 엄마한테 되돌려준다거나 아니면 TV 리모컨 보면서 아이랑 같이 TV 보고 있는 거. 그들이 할 수 있는 그게 최선이거든요. 그래서 자기야 놀아줘.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야, 은비 요즘 블록 좋아해. 아이가 좋아하는 거 있죠. 엄마는 알아. 왜? 그래도 함께 있는 시간이 아빠보다도 좀 더 많거든요. 그리고 엄마는 공감의 뇌가 있기 때문에 딱 보면 답이 나와요. 근데 남자들은 몰라요. 진짜 몰라요. 그래서 아이가 평소 관심 있어 하는 것들, 이것도 아빠들한테 방법을 좀 알려주셔도 되게 좋아요. 요즘 은비 그림 그리기 좋아해. 이거 가지고 좀 놀아줘. 아니면 블록 되게 좋아해. 블록 가지고 좀 놀아줘. 아빠가 이렇게 했는데 애가 막 칼칼칼칼 울고 너무 좋아해요. 그럼 아빠는 너무 행복하잖아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아, 내가 이렇게 했더니 아이가 웃구나. 나도 할 수 있구나. 아빠들이 그런 자신감을 얻습니다. 그런 작은 그 경험의 기쁨들을 이 기쁨의 경험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스스로 이제 생각하는 거 아세요? 아,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더 행복해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와이프가 더 좋아할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는 아내의 도움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남편을 움직일 때에는 구체적인 언어로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일단 방법을 모른다. 그래서 구체적인 언어로 알려줘라. 자,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써져 있죠. 칭찬 대신 비난. 해주고 엿먹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남편한테 칭찬 많이 해주시나요? 저희가 아버지 학교를 운영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버지 학교를 오신 분들한테 저희가 항상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자, 최근에 아내의 칭찬 듣고 오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라고 저희가 하면 몇 분이나 손을 들까요? 놀랍게도 거의 손을 안 듣습니다. 저희가 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아내에게 비난이나 욕 듣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손 들어요. 그리고 그들 중에 몇 명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 오늘 아침에도 욕 듣고 왔는데요. 막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얼마나 해맑게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저는 그러면 약간, 제가 또 아들 둘이거든요. 내 아들들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아서 약간 이제 눈물이 좀 핑돌기도 하는데요. 우리 많은 남편들이 사실 칭찬을 일상에서 못 듣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자, 최근에 한 남편의 칭찬 혹시 떠오르는 거 있으신가요? 그러면 비난이나 욕은 혹시 있으신가요? 떠오르는 게? 만약에 칭찬, 나 최근에 칭찬했다 하신 분들은 그래도 불관계가 굉장히 원만히 잘하고 계신 분들. 나 비난이나 욕한 것 같은데? 이러신 분들은 조금 더 남편을 인정하고 칭찬해주는 그런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자와 여자는 굉장히 다릅니다. 신체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이 언어가 다릅니다. 언어는 뇌에서 나오죠. 뇌에서 나오는 언어 자체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남편과 대화가 안 돼. 무슨 말을 못 하겠어. 왜 우리 막 그렇게 불통에 대해서 막 호소하고 이러잖아요. 그들의 언어를 공부하면 조금 더 그들과 소통이 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언어는 일단 그들의 뇌 자체는 일단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큽니다. 여자는 어때요? 남자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크지만 여자는 반면에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큽니다. 남자는 회사에 충성하는 이유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그래서 회사에 충성하는 이유도 있고요. 여자들은 나를 사랑해주는 여자한테 평생 여자이고 싶잖아요. 그래서 할머니 돼도 남편을 위해서 뭐 화장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많이 하는데 여자는 사랑받고 싶은 욕구, 남자는 인정받고 싶은 이 욕구가 굉장히 다르다. 그래서 더욱더 남자에게 칭찬이 필요하다. 자, 남편이 만약에 청소기를 돌려서 자기야 거실 청소기 좀 돌려줘. 청소 열심히 막 돌렸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가요? 남편이 나 다 했어.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주세요? 칭찬해 주시는가요? 물론 그런 분도 있으시죠. 근데 많은 분들이 어때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한 거야? 이게 지금 너 다 한 거니? 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잖아요. 뭐 청소해라. 나중에 이제 설거지해라. 설거지 한 거야? 뭐 우리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남자는 어때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큰데 칭찬받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아내가 한 거야?
비난을 하거나 어이구 네가 그럼 그렇지 비난을 하거나 또 아니면 그 자리에서 바로 성에 안 차서 다시 해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다음에 또 할까요 안 할까요? 다시는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물론 손에 익지 않으면 잘 못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남자들은 여자와 다르게 또 안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갈등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자의 언어, 남자의 언어. 제가 아까 앞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기야 설거지 좀 해줘라고 말을 했을 때 여자가 의미하는 설거지는 어디까지일까요? 여자들은 그릇 씻고 주변 정리하고 행주 빨아서 주변 딱 닦아서 짜서 착착 펴서 널어놓는까지 설거지잖아요. 반면에 남자의 설거지는 어디까지일까요? 그릇만 딱 씻어 놓는 그게 남자의 설거지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개념 자체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처음부터 명확하게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게 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했을 때에는 정말 열심히 고마워 잘했어. 당신 때문에 내가 너무 수월하다. 나 너무 행복해. 뭐 이런 칭찬들 좀 남자를 으쓱하게 해주는 그런 칭찬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이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뭘까요? 바로 아내의 말투. 우리의 말투가 어때요?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 늘 억울함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말투가 어때요? 주로 명령조죠. 청소기 좀 돌려. 재활용 하라고 지금 나누라고 했잖아. 애 좀 시키라고. 우리 기본적으로 남편한테 명령하죠. 이거 해. 하라고 했지. 이거 해. 막 이렇게 명령을 하잖아요. 근데 앞에서 제가 남자 여자는 되게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남자는 이 명령, 이거 해. 이렇게 하란 말이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내 권위에 도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거 해! 이렇게 하면 남자들이 안 한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이거 좀 해줄래요? 자, 자기야, 청소기 좀 돌려줄래요? 라고 청유를 했을 때 만약에 오케이, 내가 할게. 이런 남자 굉장히 착한 남자.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안 하는 남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그들의 언어를 가지고 해보시면 또 이게 먹힙니다. 자, 이거 해줄래요? 그래서 안 됐을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선택할 수 있게. 아까 제가 앞에서 자기야 도와줘. 라면 머릿속에서 뭘? 어떻게?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자기야 설거지 할 거야? 청소기 돌릴 거야? A 할래? B 할래? 그럼 남자들은 놀랍게도 이 안에서 내가 좀 더 수월한 걸 고민하고 얘기합니다. 나 설거지 할게. 아니면 나 청소기 돌릴게.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 할래, B 할래 선택할 수 있게. 자, 두 번째 방법은 뭘까요? 남자의 뇌는 계속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남자는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숫자에 약합니다. 숫자가 들어오면 그게 꽉 꽂혀버려요. 여자와 다르게. 그래서 이 논리, 이 숫자를 남편의 언어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야, 이것 좀 해줘. 대부분의 남자들은 뭐라 그래요? 좀 이따 할게. 이런 경우 많이 있으시죠? 좀 이따 할게. 그럼 여자는 어때요? 지금 했으면 좋겠어서. 지금 하라고. 좀 이따 할게. 지금 하라고. 너 그래도 또 안 하려고 하지. 내 그럼 그렇지. 내 그럴 줄 알았어. 또 이렇게 불통에 파파파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이따 할게. 이럴 때 좀 이따 말고 지금 이게 아니라 그들의 언어를 알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야 12시 30분까지 거실 청소기 좀 줄래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놀랍게도 그들은 움직입니다. 12시 반. 왜냐하면 시간에 꽂히면 거기에 기억하거든요. 뇌가.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춥니다. 그래서 왜 안 하지? 이 사람은 왜 이 모양이지? 왜 이렇게밖에 못할까? 라고 생각하기 전에 왜 안 되는 이유가 내가 그들의 언어를 몰라서인가? 그럼 어떻게 하면 움직일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좀 더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걸 한번 좀 고민해 보셔도 왜냐하면 내가 편하니까. 그렇죠? 함께 하면 좋잖아요. 아이에게도 좋고 나도 훨씬 나만의 시간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세 가지 방법. 자, 구체적으로 알려줘라. 그 다음에 칭찬. 남자는 인정받기 위해 산다. 그래서 이 가정 내에서 내가 인정받고 있구나라고 느끼기 위해서는 칭찬을 해줘라. 자, 세 번째는 뭐였어요?
명령 대신에 청유. 만약에 청유가 안 되면 A 할래, B 할래 선택할 수 있게. 자, 세 번째는 뭐였어요? 시간 명확하게. 자기야, 지금 해. 이게 아니라 어떻게? 명확한 시간. 자기가 12시 30분까지 청소기 좀 돌려줘요. 이런 식으로 명확한 시간을 주면 움직인다. 왜냐하면 저희가 많은 아버지 학교를 하고 또 제 남편을 10년간 이렇게 만들어 오면서 낳았던 노하우들입니다. 그래서 안 되더라도 한 가지씩만 먼저 한번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난 한 가지만 할 거야. 그러면 저는 칭찬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편도 그렇고요. 제가 많은 분들 이렇게 만나보면 다 마음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 해야지, 내 방법만을 해야지, 내가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해야지 이런 분들 많이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우리 남편을 자상한 남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나의 좀 지혜와 여유로움이 좀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 남편이 우리도 사실 손에 익어야 이게 잘 되는 거잖아요. 우리 처음부터 이렇게 잘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내 남편도 이렇게 익숙해질 수 있는 시간을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설거지 7년이면 거의 전문가 되는 거 아세요? 남편이 잘하는 거, 남편의 특색에 맞춰서 한번 좀 기회를 주고 꾸준히 잘할 수 있도록 좀 독려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말씀 하세요. 아, 언제 기다려요? 차라리 내가 하고 말지.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사실 평생 나 혼자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불평불만하고 짜증내고. 함께 처음에는 물론 되게 어려워요. 기다리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칭찬보다는 욕이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왜? 답답하고 화가 나니까. 하지만 한번 기다려보고 한번 기회를 줘보세요. 분명 남자들 바뀝니다. 그리고 칭찬. 잘하고 있다. 고맙다고 참 멋진 남자라고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남편 뭐라 그럴까요? 내가 뭐 또 도와줄 거 없어? 진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왜 안 하니라고 비난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남자가 잘 할 수 있을까를 한번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다라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지혜롭게 지혜를 발휘할 수 있을까 해서 이 세 가지 방법들을 좀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이 이야기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뭘까요? 나의 행복인 것 같아요. 내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해지겠죠. 자, 나는 누구일까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나는 미혼모의 딸로 태어났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할머니 손에서 자라다가 삼촌한테 성폭행을 당해서 아이를 출산했는데 이 아이가 사산이 됐습니다. 그 충격에 나는 밖으로 뛰쳐나왔고 나중에 삶을 포기하기 시작하면서 마약을 하기 시작했고 107kg의 거구가 됐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아마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오프라 윈프리죠. 자, 오늘날의 오프라 윈프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딱 떠올리기 어떤 느낌이에요? 뭐 성공하는 여성, 토크쇼의 여왕, 어마어마한 부자, 그리고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성 중 한 명. 자, 거의 밑바닥이었습니다. 그쵸? 너는 안 돼. 야, 너는 네가 그렇게 되겠어? 이런 이야기만 들었던 사람이에요. 삶을 포기하다시피 했어. 그랬던 그녀가 어떻게 오늘날의 오프라 윈프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에는 강력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비법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비법은 바로 감사일기였습니다. 자, 그녀의 감사일기지만 세 가지 정도 나와 있는데 함께 좀 살펴볼까요? 자, 미운 동료에게 화내지 않은 저의 참을성에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외에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었는데 이 스파게티를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오프라 윈프리를 하루에 5가지씩 아무리 바빠도 감사일기를 빼놓지 않고 쓴다고 합니다. 이 감사일기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신 많은 분들 중에는 정말 행복하고 막 일상이 감사한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나 너무 힘들어, 지쳤어, 화나, 왜 나는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아마 그런 분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제가 강력하게 좀 권해드립니다. 오늘 하루 감사했던 게 뭘까? 한번 그렇게 떠올려 보시거나 아니면 흰 종이에
감사한 일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뭔가를 적지 않아도 감사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 뇌에서는 안정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내가 감사하면 나의 표정이 바뀌고 나의 기운이 바뀌고 나의 입꼬리가 올라가고 나의 이 모든 이 에너지들이 긍정의 에너지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나 진짜 너무 힘들어. 짜증나.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이럴 때일수록 감사한 일. 오늘 하루 감사했던 게 뭐였지? 근데 우리 되게 많은 걸 갖고 있는 거 아세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말할 수 있는 거, 들을 수 있는 거, 숨 쉴 수 있는 거, 손, 발, 내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거. 이 감사가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이 감사는 발견해야 된다고 합니다. 발견하는 사람만이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깨달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은 걸 가지셨고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를 좀 깨달으셔서 오늘 하루 감사했던 게 뭐였을까? 오늘 하루 얼마나 행복하게 내가 보냈나 이런 것들을 좀 스스로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를 낳고 산후 우울증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는 이 감사일기로 써서 이 산후 우울증을 극복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일기장이 집에 있는데요. 실제 제가 경험을 해보니 처음에는 아마 쉽지 않으실 겁니다. 저도 처음에 흰 종이에 감사한 일 써놓고 그거를 찍거나 뭐 하나 겨우 쓰고 말거나 이런 게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매일매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 감사했던 건 뭐였지? 떠올리고 생각해 보는 순간 나중에 점점점 처음에는 하나 적기도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어느 순간 이거 한 면에 꽉 차게 되더라고요. 또 어느 순간 앞뒤를 꽉 차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산후 우울증을 극복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좀 지치고 힘드시다면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 오늘 하루 얼마나 감사했는지 꼭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행복해지기 위한 두 번째 방법 뭘까요? 바로 체력 관리학인데요. 자, 우리 어때요? 몸이 지치고 힘들면 짜증나죠? 괜히 짜증나요. 근데 기분이 어때? 컨디션이 좋고 기분이 좋으면 집에 가서 아이들이 난리 쳐놓고 이래도 화가 안 나요. 그래서 집이 이렇게 어질러졌네. 엄마랑 같이 치우자. 사실 이게 돼요. 근데 내가 몸이 귀찮고 힘들고 반사가 귀찮고 짜증부터 나죠. 집에 왜 이래? 엄마가 이렇게 하지 말라 했잖아! 소리를 지르고 참을 걸 또 후회하고 내가 왜 이러지 스스로 또 죄책감 갖고 이런 게 매일매일 반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워킹맘이 되려면 그것도 행복한 워킹맘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체력 관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이제 계절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계절 바뀔 때 좋은 영양제, 비타민 이런 거 챙겨 드세요. 아마 가족들 영양제, 비타민은 다 사셨을걸요? 아이 거, 남편 거. 근데 여러분 거는 어때? 사셨어요? 왜 안 드셨어요? 드셔야 됩니다. 사실 남편이 아프거나 그러면 가정이 큰 무리 없이 잘 돌아가요. 근데 여러분이 아프면 어때요? 집안이 완전 쑥대밭이 나죠. 우리는 사실 아플 수도 없다고요. 아이 때문에. 참 슬픈 현실이긴 한데 어쨌든 내 몸은 내가 챙겨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영양제, 나를 위한 비타민 등을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잠잘 시간이 부족해요. 이렇게 수면 부족 많이 호소하시는데요. 식구들 다 재워놓고 집안일 한다고 혼자 깨어있지 말아요. 집안일을 함께 하는 거지 나 혼자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식구들 다 재워놓고 혼자 잔다고 혼자 이렇게 일한다고 잠 안 자고 그러지 말고 식구들 잘 때 여러분들 주무세요. 나도 자야 돼. 나도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내 스스로 내 몸 관리는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틈난 대로 운동하시는 거 너무 알지만 잘 안 되지만 일상에서 이 스트레칭이라든가 운동 그렇게 하면서 내 체력 관리는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자, 여러분은 여러분 남편 아니면 아이 또는 여러분을 가장 잘 아는 사람한테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으세요? 물론 어떤 분은 사랑한다 이야기를 듣고 싶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잘하고 있어. 엄마 멋져. 최고야. 당신 멋져. 이런 이야기 듣고 싶다. 이런 분도 많이 계실 텐데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런 걸 원하시지 않을까요? 괜찮아, 괜찮아.
너 지금도 잘하고 있어. 야, 네 정도면 훌륭해. 너 괜찮아. 너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너 진짜 좋은 엄마야. 야, 이 정도면 됐지. 훌륭해, 훌륭해. 아마도 이런 이야기 듣고 싶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어때요? 이런 이야기 누가 해줘요? 남편이 해준가요? 아이가 해줘요? 안 해주죠.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꼭 누군가 입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내가 나한테 해주면 어떨까요? 지금도 잘하고 있다고, 괜찮다고, 넌 참 멋진 사람이라고 내가 나한테 해주면 어떨까요? 자,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잠깐 한번 눈을 감아 볼까요? 내가 나를 사랑할 때에는 세 가지 이 단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한번 따라 볼까요? 괜찮아, 잘하고 있어, 사랑해. 이 세 단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내가 나한테 많은 분들 막 이렇게 많이 표현하시잖아요. 이렇게 하셔도 되게 좋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괜찮다고, 많이 사랑한다고, 얼마나 애썼냐고 이렇게 내가 나한테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한번 해줘 보세요. 또 이렇게 기회가 닿을 때 안 하면 또 나중에 못해요. 쑥스러워가지고. 자, 앞에 화면을 보고 한번 다 같이 해볼게요. 괜찮아, 누구야? 내 이름을 부르면서 수연아, 지금도 잘하고 있어. 괜찮아, 괜찮아. 야, 너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이 정도면 훌륭하지. 잘하고 있어.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토닥토닥 위로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사랑도 해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또 에너지가 되고, 나도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방법, 저는 저를 한 가지 그 예로 들면, 저는 저한테 편지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리고 저는 저한테 문자도 많이 보내고요. 가정 내에서도 왜 많은 엄마들이 서운할 때가 언제예요? 예를 들면 이제 고깃집에 갔어. 엄마는 막 식구들 뒤처리 해주고 막 고기 잘라주고 먹이고 이런 식구들 막 먹다가 나는 시작도 하기도 전에 식구들이 배부르다 이제 가자 뭐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집안에서도 어때요? 나는 막 이렇게 막 식사 준비한다고 아직 시작도 못했는데 식구들이 다 나 오기 전에 밥을 먹고 있어. 내가 가면 다 끝마쳐. 그럴 때 어때요? 서운하시죠?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이야기를 해요. 기다려. 엄마 아직 안 왔잖아. 자기야 나 아직 안 왔잖아. 함께 먹자. 이게 나의 사랑을 좀 표출하는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는 것 같으면 내가 나를 지키고 내가 나를 사랑하면요.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좀 더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아껴주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거 아세요? 비행기 탔을 때 어떤 비상시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러면 내려오는 게 뭐예요? 산소호흡기가 내려오죠. 산소 마스크. 자, 이 산소 마스크는 누가 가장 먼저 껴야 될까요? 아이요? 많은 분들이 아이라고 하시지만 실제 이 비상 상황 때 이 산소 마스크는 엄마가 먼저 껴서 충분히 산소를 공급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를 끼워주는 겁니다. 이거 뭘 의미할까요? 엄마가 살아야 아이도 살고요.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완벽한 워킹맘이 되려고 하시기보다는 좀 더 행복한 그런 워킹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워킹맘연구소 이수연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